애프터 이펙트에 그 있는 시네마 4D 그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영상을 가지고 뉴 컴포지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여기에 이제 글자를 쳐서 글자를 그 깊이감을 주고 또 그 3D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효과를 3D에서 줄 수 있는데 우선은 글자를 우선 쳐야 되겠죠. 글자를 민트 초코 초코라고 글자를 치고 이 글자를 우선은 폭을 좀 줄이고 그리고 민트 전반적인 크기를 좀 줄일게요. 좀 줄이고 이렇게 줄이고 그리고 초코 민트를 좀 더 키우고 민트만 좀 키울게요. 그래서 같은 크기 정도 이 정도로 하고 그리고 폰트를 좀 바꿀게요. 폰트를 바우하우스 좀 뚱뚱한 폰트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우하우스 폰트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우하우스 이 폰트. 또 여기가 또 버려졌으니까 이걸 또 조절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민트 T자가 좀 더 옆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좀 더 요거만 좀 키울게요. 이 정도.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3D로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무슨 3D 여기 보면 3D 만드는 그런 아이콘이 있어요. 이렇게 3D 만들면은 기본적으로 이게 여기는 시네마 4D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클래식 3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리면은 이렇게 체인지 렌더러 여기 렌더러를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바꿔줄 수도 있고 여기서도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하면은 여기에 3D 렌더러를 클래식 3D로 갈 수도 있지만은 시네마 4D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OK 누르면은 이렇게 시네마 4D로 이렇게 뜨죠, 그죠? 그러면은 이 시네마 4D의 지오메트리 옵션, 이 옵션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베벨 뎁스, 베벨 뎁스도 있고 또 이제 뭐 홀 베벨 뎁스 뭐 이런 것도 있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익스트루전 그 뎁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이 정도가 맥시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100으로 놔두고 오늘은 트랜스폼에서 스케일을 통해 가지고 깊이를 두께를 좀 더 강조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건 100만 주고 그리고 이제 여기 트랜스폼에 가가지고 스케일이 있어요. 스케일이 이제 이 크기가 있는데 이 크기를 이렇게 여기가 족쇄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전체가 다 커져요. 전체가 다 커지죠. 그래서 이제 크기에서 가로축과 x축과 세로축 y축 그리고 깊이축인 z축 이 세 개가 있는데 마지막 게 이 z축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그 z축을 한번 바꿔볼게요. 이 스케일을 한번 쭉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바뀌죠, 그죠? 이렇게 쑥 들어갔죠, 그죠? 이렇게. 그리고 또 반대로 또 쭉 하면은 반대로 또 이렇게 가요. 반대로 가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한 마이너스 한 만 정도로 이렇게 잡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근데 요거 하기 전에 제가 뭐 하나 빠뜨린 게 있어요. 우선은
그냥 우선 다 100으로 다시 놔둔 상태에서 빠뜨린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지금 이 그림자가 안 보이기 때문에 빛을 줘서 그림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빛을 주는 거는 라이트, 라이트 빛을 조명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조명을 여기서 포인트 조명을 주도록 할 거고 또 섀도우를 줄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누르면은 이렇게 조명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거를 움직임을 통해 가지고 x 값을 움직이거나 y 값을 움직임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 그림자의 위치를 바꿔줄 수도 있겠죠, 그죠? 예. 근데 우선 지금 이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돌아가서 여기서 트랜스폼에서 스케일 지금은 이제 우리가 스케일하고 로테이션만 쓸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면은 S를 누르고 로테이션도 써야 되기 때문에 Shift 누른 다음에 R을 누르면은 요거만 딱 뜨죠. 그래서 깔끔하게 요렇게 작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스케일의 Z값을 이렇게 마이너스 만 주기로 했었죠. 예. 만. 예. 그러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리고 얘를 이제 요거를 여기 위에 보면은 이 포지션을 움직이는 툴이 있어요. 그래서 이 포지션을 잡고 Z 값을 이렇게 움직여 봅시다.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게 움직이죠. 네, 움직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네, 그래서 네, 좀 더 내리면은 여기까지 내려갔죠. 네, 이렇게. 그래서 이 Z 값을 내가 조금만 움직여도 굉장히 많이 움직이죠.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Z 값, 그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치를 좀 바꿀게요. 포지션도 줘야 되겠네요. Shift하고 P, 저 위치를 좀 이렇게 X 값을 줘서 위치를 이렇게 좀 바꾸고 위치를 좀 많이 바꿀게요. 이렇게 좀 많이 바꾼 다음에 이렇게 와 있죠. 여기 와 있죠, 그죠? 좀 더 갈까요? X 값을 좀 더 이렇게 가고 이렇게 이 위치를 이렇게 있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여기에 Y 로테이션 한번 돌려볼게요. 이렇게 돌리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리면은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Y 로테이션은 좀만 돌려도 팍팍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만 돌려도 팍팍 돌아가요. 그래서 이거는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또는 커맨드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은 좀 천천히 움직여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려 하고 크기를 좀 더 크게 할게요. 스케일을 좀 더 위아래로 좀 더 키울게요. 키워졌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근데 여기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 사이드 쪽이 어둡죠. 그 사이드 쪽에 좀 색깔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을 주려면은 이제 여기서 다시 U를 누르고 다시 이거를 내린 다음에 텍스트 애니메이트가 있어요. 텍스트 애니메이트에서 사이드, 프론트 베벨 사이드 백이 있는데 사이드에 컬러를 준다는 거죠. 컬러를 주면은 컬러가 들어갑니다. 컬러 들어가는데 지금 조명이 지금 이쪽에 조명을 한번 좀 움직여 볼게요. 핀트 조명을 좀 움직여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색깔이 옆에 색깔이 들어간 게 보이죠.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 이 글자가 너무 좀 어둡죠. 이 글자 어두운 글자를 여기 보면 내리면은 라이트 옵션에서 인텐서티를 높게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높게 주면은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이렇게 인텐서티를 좀 높게 줍시다. 높게 주고 됐죠. 뭐이 정도도 괜찮은 것 같죠. 그리고 이 색깔을 좀 바꿔줍시다. 색깔을 빨간색보다는
이 안에 있는 색깔이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클릭한 상태에서 이 색깔을 하면은 이렇게 좀 색깔이 더 낫죠. 훨 낫죠. 이렇게 하고 이 정도면 뭐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색깔 이 라이트 옵션의 인텐서티를 좀 더 강하게 할까요? 이렇게 이렇게 줘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고 그럼 이제 뭘 할 거냐면은 이게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이 움직여야 하려면은 여기 또 가가지고 이 텍스트에서 트랜스폼의 이 포지션 말고 스케일의 이 깊이가 이제 바뀌어야 되겠죠. 이 깊이가. 그래서 이 깊이를 이제 바꾸게 하려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갔다가 쭉 가다가 처음에 이 정도에서 이게 맞는 스케일 이렇게 주고 키프레임 주고 처음에는 되게 조그만 걸로 갑시다. 조그만 걸로 쭉 빼는 거죠. 이렇게 쭉 빼면은 빠졌죠. 이렇게 끝까지 빼요. 그러면은 이렇게 더 조그맣게 갈까요? 더 조그맣게 이렇게 아예 얼굴까지 들어갈 더 조그맣게 안 되는 뭐 관계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얘가 이렇게 커지는 거죠. 이렇게 커집니다. 커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미 커졌다가 커진 걸로 하고 이것도 이제 이지를 주죠. F9 눌러서 이지를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뭘 또 할 거냐면은 이게 움직일 때 이게 등장할 때 이게 지금 제가 이제 풀로 줘서 그러는데 이거를 좀 자유자재롭게 보이게 하려면은 이게 드래프트 3D를 누르게 되면은 이게 생긴 거는 이래도 잘 안 보이게 드래프트 형태로 나오죠. 제대로 안 나오지만은 이 움직이면 제대로 이렇게 보입니다. 움직임을 어떻게 잘 되는지 보기 위해서는 이 드래프트 3D를 누르면은 되죠. 움직임. 그래서 다시 뭐 지금은 굳이 그럴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애니메이트 이 글자가 이렇게 나올 때 전체가 아니고 글자 한 개씩 나오게끔 하고 싶으면은 애니메이트에 가가지고 enable per character 3D 그러니까 3D의 글자를 한 글자씩 나오게끔 하는 그런 이제 메뉴예요. 그래서 얘를 선택해 준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한 글자씩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개별화되죠. 개별화됩니다. 그 상태에서 애니메이트에 가가지고 스케일을 추가합니다. 그러면 애니메이터가 아까 우리가 사이드 컬러 준 거 있고 애니메이터 2에서 스케일이 있죠. 스케일 있고 위에 레인지 셀렉터가 있는데 레인지 셀렉터는 우리가 안 쓸 거니까 이거는 이렇게 삭제해도 됩니다. 삭제도 되고 그러면 스케일도 이 전체 이 세 개 중에서 깊이만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족쇄를 풀어주고 깊이를 90% 이렇게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스케일이 이제 작아졌죠. 90% 작아졌죠. 그리고 여기서 여기 애드 가가지고 셀렉터에서 위글리를 주면은 그 90% 정도의 깊이가 흔들리면서 그 위글리가 이제 이게 춤추는 그런 어떤 그 효과죠. 그래서 위글리를 주면은 이렇게 막 서로 약간 춤추듯이 그렇게 움직이면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한번 줘볼게요. 그죠? 그래서 플레이하면은 이런 식으로 춤이 이렇게 움직이죠, 그죠? 이것도 드래프트 3D로 눌러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막 잘 움직이는 게 보이죠, 그죠?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죠?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잘 보입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움직임이라는 게 계속 움직이면 안 좋고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는 딱 스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쯤에 스탑을 해야 됩니다. 스탑에서 그러면은 이 스케일이
이제 변화가 없으면 스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스케일에다가 애니메이션을 그 키프레임을 줘서 이게 90에서 100으로 가서 변화 없게 만들면 돼요. 그래서 스케일을 여기서 애니메이션을 준 다음에 한 이쯤에서는 좀 더 빠르게 나옵시다. 이 정도에서 이 정도에서는 얘가 100 원래대로 100으로 돌아가려면은 이제 막 움직이다가도 이쯤에서 딱 고정되죠. 고정됩니다. 이것도 이지를 주도록 합시다. 그래서 F9을 줍시다. 이지를 주고. 예.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드래프트 3 빼가지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게 렌더링을 걸려야지 제대로 보이겠죠. 역시. 그래서 한번 렌더링을 플레이를 한번 해볼까요? 렌더링, 지금 렌더링 걸리고 있죠. 이렇게 움직이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돌아갑니다. 민트 초코 해가지고 여기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한번 쭉 보도록 합시다. 이게 5초짜리니까 지금 만든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제 또 할 게 뭐 있냐면은 이제 이게 여기에 붙어 있으면 별로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이 사람 머리 뒤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얘 이 백그라운드를 복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컨트롤 D 눌러가 복제를 한 다음에 위로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걸 잘라내면 되겠죠. 마스킹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스킹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를 마스킹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스킹 하기 위해서 펜 툴을 클릭하고 클릭 좀 크게 보고 이렇게 돌려서 하고 또 여기서 이렇게 내리고 좀 크게 보고 내려왔죠. 그래서 이쪽으로 뱅글 돌릴게요. 여기까지 뱅글 이렇게 돌렸죠. 이렇게 뱅글 이렇게 돌리고 됐어요.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도 좀 올려서 이쪽으로도 뱅글 돌려야 되겠죠. 돌리면 되겠죠. 돌리고 내리고 다시 또 위로 올라가서 올리고 여기 또 뱅글 돌리고 뭐 이렇게 대충 해도 됩니다. 이거는 지금 가고 이쪽은 좀 대충 합시다. 뱅글 돌리고 쭉 가고 또 뱅글 돌리고 앞으로 가고 그리고 이쯤이면은 쭉 내리고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쭉 이렇게 올라오고 여기 딱 맞춰주면 되겠죠. 그럼 잘리죠, 그죠? 그래서 full fit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잘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얘를 풀이하면은 이렇게 뒤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 뒤에서 글자가 이제 나오겠죠.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이 남자가 지금 민트 초콜릿을 먹고 싶어서 생각하고 있다. 이런 효과를 줄 수 있죠. 됐죠? 처음부터 다시 보면은 이렇게 되죠. 잘 만들어졌죠, 그죠? 됐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오늘은 이제 이렇게 그 애프터 이펙트에 기본적으로
깔려져 있는 이 시네마 4D를 간단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